하루는 9% 폭락하고 또 하루는 6% 넘게 급등하고 우리 주식시장이 보여주는 정신이 나간 듯한 변동성입니다. 이 배경 가운데 하나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꼽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관련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은 전례 없는 도박장이 펼쳐진 듯한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6% 넘게 코스피가 급등을 해서 7,000선을 되찾았는데요. 이거 변동성이 커도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뭐 사실 이제 올해 변동성을 보시면 사이드카는 매일 나오는 거고, 네. 이 흔히 말하는 이 장이 거리 서킷 브레이커라고 이야기하죠. 장이 정지가 되는 서킷 브레이커도 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정도로 하고 있어서 장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은 나오고 있다. 사실 뭐 10년치 나올 것이 10년치 아니 한 20년치 나올 것이 한 해 다 나오고 있는 이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상 서킷 브레이커가 총 13번 발동이 됐는데 그중한데 7번이 올해니까요. 사실 이 너무나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것이 아마 지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결국은 이 움직임의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움직임의 폭에 따라서 결국은 주가의 변동성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양상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배경 가운데 하나로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이재명 정부에서 도입한 이 상품이 꼽히거든요. 일단 이거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죠. 이런 변동성의 배경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있는 게 맞습니까? 뭐 이 수치적으로 맞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 근거에는 아무래도 기초 자산인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에 비해서 지금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아니냐. 진짜 이제 전체 뭐 ETF 거래 대금 비율이 뭐 39% 이상 차지할 정도로 지금 거래 대금이 뭐 18조 이상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것들이 거의 개인이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사실 기관들은 기초 자산을 많이 사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고 파는 이런 투자를 많이 하는데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들어와서 그 변동성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시간이 짧은 투자, 단타 투자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단타 투자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2배씩 하는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회전율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개인들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또 개인들도 심리에 민감한 그러니까 기관들은 자산의 배분 비중 같은 것들이 있어서 기계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참 중장기적 전략이 있는데 개인들이 레버리지 상품에 들어가서 사고 팔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 변동에 민감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또 주가의 변동성이 오히려 커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전형적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이거는 완전히 도박에 가까운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체 이거를 왜 허가를 해준 겁니까? 그 당시에는 홍콩에 이런 2배짜리 한국 단일 주식에 대한 레버리지 상품이 있다 보니까 외환의 흐름이 홍콩 주식시장으로 간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다. 돈이 빠져나간다. 이 환율이 또 그 당시 출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런 2배 레버리지,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같은 것들을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왜냐하면 뭐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것들이 있을 정도로 뭐 레버리지 상품들이 많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 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나왔다. 결국 그 배경 자체는 아무래도 환율 압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돈의 흐름이 홍콩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